출생률이 낮아지니 피임기구 판매를 금지하자. 출생률이 낮아진 중국에서 나온 다소 황당한 대책입니다. 14억 인구 중국, 61년 만에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섰는데요. 오래전 초고령 사회가 된 일본, 세계 꼴찌 수준의 출생률을 기록한 한국까지 한중일은 왜 이렇게 아이를 낳지 않게 된 걸까요? 올해 초 미국 CNN은 이런 내용이 담긴 기사를 냈어요. 저출생 문제는 일본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다른 지역에서도 걱정거리다. 그도 그럴 만한 게 한국의 지난해 출생률은 0.78명, 중국은 1.2명, 일본은 그보다 조금 높은 1.26명, OECD 국가 평균 출생률이 1.58명인 것에 비하면 저출생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산업화 이후 전 세계가 출생률이 낮아지는 현상을 경험했지만 유독 동아시아 국가에서 이 문제가 심각해진 이유, 도대체 뭘까요? 최근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동아시아 저출생 문제의 원인을 몇 가지 짚었는데요. 첫째,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해요. 많은 동아시아 사람들이 결혼을 시대착오적이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유교 문화도 한몫한다고 봤는데요. 여성들은 가사와 육아 부담이 크다 보니 경력을 쌓으려고 결혼을 미루기도 하고요. 또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게 유교 문화에서는 금기시되는 분위기라 서구권 국가에 비하면 미혼이나 미혼인 상태로는 출산을 잘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코노미스트는 출생률이 낮은 두 번째 이유로 높은 부동산 가격을 꼽았어요. 요즘 한국도 집값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결혼, 출산에 대한 엄두를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는 비싼 교육비 문제를 지적합니다. 동아시아에서 교육비를 덜 쓰게 되면 출생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부모들이 교육비 부담 때문에 아이를 더 적게 낳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중일, 세 나라엔 연애부터 결혼, 출산은 포기한 채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에서는 N포 세대로 불립니다. 연애, 결혼, 출산, 주택 구입 등 N가지의 것을 포기한 젊은 세대를 말하는데요. 중국에도 이 N포 세대와 비슷한 말이 있어요. 바로 탕핑족. 탕핑족들은 실제로 길가, 지하철 어디서든 누워있는 사진을 올리면서 불만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일본엔 사토리 세대가 있죠. 깨닫다라는 뜻을 가진 사토루에서 나온 말인데 현실의 북위 영화에서 해탈했다, 포기했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돈벌이는 물론 출세, 결혼, 출산에 전혀 관심이 없는 세대예요. 한중일 각국 정부는 출생률을 어떻게든 높이려고 여러 정책을 만들고 예산도 쏟아붓고 있는데요. 주로 양육수당, 지원금 같은 금전적인 지원이 많은 편이죠. 그런데 다소 엉뚱한 대책들도 나와서 비판받기도 했어요. 일단 한국에서는 서울시의 소개팅 사업,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미혼 청년의 만남을 주선하겠다며 8천만 원을 들여 서울팅이라는 사업을 하려다 비판 끝에 재검토에 들어갔죠.
중국에서는 한국 국회의원 격인 한 인민대표가 피임기구 판매를 금지하자고 요구하는가 하면 한 대학교 교수는 넷째부터 시험을 보지 않아도 명문대에 합격시켜주자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으로 가볼까요? 지난해 일본 내각부가 저출생 대응을 위해 내놓은 연애교육 자료엔 상대를 벽으로 밀어붙여 고백하는 행동을 연습하라는 내용까지 담겼습니다. 이게 효과가 있나요? 출생률이 낮아지면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서 경제 위기가 찾아오는 건 시간 문제. 세 나라 모두 이렇게 황당한 대책만 내놓을 게 아니라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이네요.